고속도로 톨게이트가 자동화되면서 3천여 명의 수납원들이 일자리를 잃을 처지입니다. 무인화된 주차장도 마찬가지. 무인화, 자동화로 인한 일자리 상실의 현장 취재했습니다.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집단 폭력으로 3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경찰은 일자리 알선료 때문에 벌어진 일로 보고 있습니다. 전기차 5개 업체가 전라북도와 협약을 체결하고 새만금 임대산업단지에 공장을 짓기로 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고속도로 톨게이트가 자동화되면서 수납원이 빠르게 줄고 있는데요. 비단 고속도로 톨게이트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전반에 자동화, 무인화 추세에 따라 일자리가 줄고 고용 불안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자동화, 무인화의 그늘을 박연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무주 덕유산 톨게이트입니다. 통행 차량이 많지 않은 곳이지만 대부분 차량은 유인 매표소 대신 하이패스 구간을 이용합니다. 하이패스 이용률은 전국적으로 80%까지 높아져 현재 6,700여 명인 수납원은 앞으로 3천여 명 수준으로 줄 전망입니다. 일부 민자고속도로는 이미 완전한 무인화를 이룬 곳도 있습니다. 점차 수납원 수요가 줄어들자 생존의 위협을 느낀 톨게이트 수납원들이 거리로 나섰습니다. 한국도로공사가 최근 직접 고용 대신 수납원을 수용할 자회사를 만들자 구조조정을 위한 꼼수라며 반발하고 있는 겁니다. 스마트링을 하게 되면 자연적으로 감원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한테 자회사로 촉구하러 계속 밀어붙이고 있는 거. 도로공사 측은 수납원 인력 축소는 불가피하지만 인위적인 감축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고용 인원을 유지하기 위해 오히려 스마트홀링 시점을 2020년에서 2022년으로 늦췄고 초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 중입니다. 무인 자동화가 가져온 변화는 전주 시내 공영 주차장들도 다르지 않습니다. 유료로 운영되는 15개 주차장 가운데 시설공단 직원이 근무하는 곳은 단 4곳. 최근에는 지을 때부터 무인 시설을 도입하고 있어 남은 4곳도 언제 사라질지 모릅니다. 다른 데도 마찬가지지만 대부분 이제 기계화를 하잖아요. 뭐랄까 효율성 같은 거 이걸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키오스크를 도입한 식음료 업체나 옷가게 등 민간 영역의 무인화 추세는 걷잡을 수 없는 수준으로 삶이 편해지는 속도만큼 인간의 설 자리도 그만큼 빠르게 줄어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연선입니다. 전주의 한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건설 노동자들끼리 집단 폭행이 벌어져 서너 명이 다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알고 보니 양쪽 모두 한국노총 소속 노동자들이었는데 경찰은 일감 수주를 놓고 빚어진 이권 다툼으로 보고 있습니다. 허현호 기자입니다. 전주 반월동의 한 아파트 건설 현장입니다. 검은 조끼에 마스크를 쓴 남성 20여 명이 들이닥칩니다. 컨테이너에서 남성 2명을 끌어낸 뒤 무차별적으로 주먹과 발을 휘두릅니다. 집단 폭행은 10여 분간 계속됐는데 경찰이 출동하자 가해자 중 일부는 자신도 맞았다는 듯 바닥에 드러눕습니다. 참 억울하죠. 그렇게 폭력적으로 나올 줄은 몰랐죠. 진짜로 말만 들었는데 이렇게 당해보니까 와, 대한민국에서 아직까지 이런 게 있나. 가해자들은 한국노총 건설산업노조 전북지부 소속 노동자들로 같은 한노총 지역연대 노조원들을 폭행한 건데 47살 서모 씨는 갈비뼈가 부러지는 부상을 입었습니다. 피해자들은 건설노조 측에서 공사 현장에 이권을 따내려 집단 폭행까지 벌였다고 말합니다. 건설노조는 소속 노동자들에게 일자리를 알선해주고 임금의 일부를 수수료로 받아왔는데 지역연대 노동자들이 건설노조에 가입하지 않자 실력 행사에 나선 걸로 알려졌습니다. 건설노조 측은 일상적인 노조 간 갈등일 뿐이라는 입장입니다. 본질적으로 노무 싸움인 거지 이게 저희들이 무슨 깡패도 아니고 그 친구들 저희들 그렇게 할 일도 없고요. 저희 쪽에도 입원이 돼 있어요 지금. 경찰은 현장 CCTV를 분석한 뒤 폭행에 가담한 조합원들을 불러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허연호입니다. 내년도 도내 총선판을 홀로 달구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에서 당원 명부가 유출됐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도당 사무처장이 경질되고 도의원 2명이 고발됐는데 공천을 둘러싼 당내 물밑 경쟁이 일찌감치 과열된 탓으로 보입니다. 임홍진 기자입니다.
민주당 남원 도의원 2명은 지난달 3일 당원 명단 확인을 요청하는 공문을 전북도당에 보냈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당원 관리를 위해 지난 지방선거 때 확보한 명단이 여전히 유효한지 확인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전북도당은 지난달 말 두 의원이 제출한 14,000여 명의 당원 명부를 닷새에 걸쳐 확인해 줬습니다. 박기승 남원 임실 순창 지역위원장은 명백한 당헌 당규 위반이라며 권리당원 명부 유출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아마 서로 공모해가지고 조직적으로 지금 당원 명부를 도당에서 유출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중앙당 승인 없는 당원 명부 열람은 당헌 당규 위반에 해당한다며 도당 사무처장을 전격 경질했습니다. 도당은 절차를 어겼을지는 몰라도 당원 명부 자체를 갖고 있지 않은데 유출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반박합니다. 중앙당에서 총체적으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저희한테는 당원 명부를 받을 수 있는, 보관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원 명부 유출이라는 말은 사실과 전혀 다릅니다. 지역위원회로부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고발당한 도의원들은 당내 경선에 대비해 잠재적인 경쟁자 견제가 본질 아니냐며 억울하다는 입장입니다. 저희들은 이렇게 또 누구 사람 이렇게 갈라선 건데 아직 결정된 바도 없고 확인된 바도 없는데 그렇게 추측해서 한 것 같습니다. 선거제도 개혁도 정계 개편도 불확실한데 도내 총선 분위기를 홀로 주도하는 민주당의 물밑 당내 경쟁이 조기에 달아오르면서 벌써부터 혼탁 상황이 우려됩니다. MBC 뉴스 임홍진입니다. 국내 전기차 관련 컨소시엄이 새만금의 공식 투자를 선언했습니다. 여기에 또 다른 기업들의 추가 입주 문의도 이어지고 있어 용지 확보가 시급합니다. 강동엽 기자입니다. 지난주 전북을 찾은 정부 관계자들은 새만금에 높은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전기차 산업 중심지로 미래가 밝다는 겁니다. 새로운 희망을 우리가 이곳 새만금에서 이렇게 일군데대에서 참으로 다행스럽고 기쁘게 생각하고요. GM 군산 공장을 인수한 MS그룹 컨소시엄과 함께 전기차 산업을 이끌 클러스터 추진이 본격화됐습니다. 전기버스를 생산하는 에디슨 모터스를 비롯해 대창모터스와 코스텍 등 4개 업체가 협약을 체결하고 새만금 임대용지에 공장을 짓기로 했습니다. 최초 투자액은 970억 원, 고용은 330여 명으로 이르면 연내 착공, 내년 생산이 목표입니다. 앞으로 중국과 경쟁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경쟁하려고 하면 새만금이 전기 자동차 클러스터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도 힘을 보태기로 했습니다. 협력업체들이 지금 굉장히 파산할 지경이잖아요. 이런 회사들을 전기자율차의 부품 회사들로 사업 전환을 시키고 새만금 전기차 클러스터는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데 추가 투자 의사를 보인 기업만 8곳에 이릅니다. 이 같은 관심은 싼 임대료에 최대 100년까지 쓸 수 있는 새만금 임대용지 때문인데 용지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산자부를 비롯해서 기획재정부까지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런 약속을 했기 때문에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고 첫 시동을 건 새만금 전기차 클러스터가 침체된 전북 경제에 어떤 변화를 일으킬지 관심입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전주 종합경기장 개발과 관련해 전주시가 롯데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법률 자문 결과가 나왔습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전주시가 롯데에 손해배상만 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었고 지난달 발표된 개발안을 실행하려면 시행 법인이 달라 새 공모 절차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대해 전주시는 롯데는 책임이 없어 기존 계약을 깰 수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도내에서 열린 전국 소년체전에서 일종의 아동학대가 빈번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주말과 휴일 현장 조사를 벌인 결과 코치가 어린 선수들에게 욕설과 폭언을 하는 등 학대로 볼만한 행위가 잦았다고 밝혔습니다. 인권위는 또 학생 대부분이 모텔에 머물거나 남성 코치가 여성 선수를 인솔하는 등 우려되는 부분이 많다며 가이드라인 마련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교육당국이 올 여름 폭염 대응 체계를 가동합니다.
도교육청은 다음 달부터 9월까지를 폭염 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폭염 특보에 따라 학사 운영을 조정할 계획입니다. 학교장은 폭염 특보가 내려지면 등하교 시간을 조정하거나 휴교를 신속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국내 최고의 권위를 자랑하는 NS 쿡페스트 요리대회가 내년부터 익산에서 개최됩니다. 익산시와 식품클러스터 지원센터 NS 홈쇼핑은 서울에서 개최해오던 NS 쿡페스트를 내년 4월에는 익산 국가식품 클러스터에서 열기로 했습니다. NS 쿡페스트는 경연 최고팀에게 장관상이 수여되는 등 규모와 상금 면에서 국내 최고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군산 상공회의소가 장미동에 신축회관을 건립하고 준공식을 열었습니다. 군산 상공회의소 김동수 회장은 이번 입주를 계기로 지역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회원사의 권익을 대변하고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 발전할 수 있는 동반자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경구 의장님을 비롯한 완주 비봉 폐석산의 침출수 유출과 관련해 완주군이 매립 사업자를 고발 조치했습니다. 완주군은 최근 문제가 제기된 폐석산을 측량한 결과 허가된 면적 밖에서 폐기물 매립이 이뤄졌다며 해당 업체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하지만 완주군은 매립이 끝난 지난 2017년 별 문제가 없다며 사업체의 사용 종료 신청을 받아들인 적이 있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벼 수매 사업을 한다며 수억 원을 가로챈 30대 여성이 구속됐습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였습니다.